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를 쓰고 있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김이나라고 뭔가 수식어를 만든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신지. 작사가 김이나? 글 쓰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수식어 붙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쓰는 작사가 라고 누가 저를 소개해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 쓰는 작사가가 되시기까지 예, 이제 어떤 경로?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작사가를 시작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음악 업계에 대한 동경은 계속 있었어서 조금씩 계속 다가는 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콘텐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벨소리 차트 페이지를 맡는 일을 제가 자청해서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음악 일이 첫 음악 일? 또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이쪽 엔터 업계와 스킨십이 있을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벌렸죠, 일을. 그러다가 어떤 자리에서 김영석 작곡가님을 뵙게 됐었고, 저한테도 그러는 분들 중에 전 절반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일을 하고 싶은데 그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작곡가를 보면 저 너무 작곡이 꿈이에요 라고 하고, 작사가를 만나면 작사가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게 2003년? 한마디로 날렸죠. 지금 상태로는 아직 나한테 배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기본적인 화성학 같은 거 공부를 해라. 자,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근데 정말로 작곡가님 팬이라는 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 제가 바로 그 몇 개월 전에 김영석 작곡가님 콘서트를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사진을 찍고 공연 후기를 남겼던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링크를 드려서 작곡가님께서 사진을 볼 겸 오셨다가 제가 쓴 글들을 보고 너가 구사하는 언어 스타일이 가사를 쓰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저는 그때 꿈도 안 꿔봤던 작사라는 걸 처음 해봤었던 것 같아요. 만드셨던 작품 중에 제일 좀 각별히 애정이 가는 펀치라인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내가 쓰고 뿌듯한 거? 되게 어른 같다라고 느꼈던 게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부르지 라는 아이유 분홍신에 나오는 한 줄이, 팬분들도 그 줄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지은이도 그 부분을 들으면 그 얘기 설명을 했을 때 큰 끄덕끄덕을 해줬었어요. 그 친구가 리액션이 되게 귀한 친구인데 특히 그때는 더 그랬을 텐데 되게 좋아해줘서, 그리고 뭔가 작사가이자 어른으로서 가수이자 동생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아이유와 최백호 선생님이 부르신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곡의 그 문장도 약간 어쨌든 나이 오게 될 문장이었던 것 같다고 언급하시거든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라인이에요. 아이야 나랑 걷자. 그 말이 나오는 가사를 쓰고 싶어서 적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저는 미리 써놓는 행위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멜로디에서 무조건 영감을 받는 스타일이라. 근데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말이 어쩌다가 생각이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떠올랐고, 아이유 노래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어떤 콜라보 형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이 그 선배한테서 나오는 말이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앨범이 되게 콜라보 형태로 작업을 하는 앨범이었었고 최백호 선생님께서 부르게 되는 곡이었어서 그거는 진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아이유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될 운에 아이유라는 커다란 선박이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때 다들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신나게 같이 노래를 저은 거죠. 최근에
좀 영감을 얻으셨거나 뭐 힘을 얻으셨던 그런 가사가 또 있으셨나요? 딘의 인스타그램? 요즘 것의 어떤 집결체 한 4, 5년 전까지의 10년 동안은 제 감으로 하면 그게 요즘 얘기였어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메시지나 내용이라기보다는 온도랑 습도 같은 미묘한 건데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곡이 그 온도 습도를 제가 이런 느낌인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온도랑 습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약간 덜 와닿는 것 같은데. 여기 필자분들도 이거 마감해서 원고를 내는 날이 있죠. 네네. 근데 이거를 내기 딱 좋은 시기를 잡는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곡이 가진 모든 정서들, 템포와 딘이 구사한 발음이나 노래 속에서 존재하는 그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아내는 그 무드가 있었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작사가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거는 약간 온도 습도가 잘 맞았던 것 같다 싶었던 작품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아브라카다브라? 엄청나게 착착 맞아떨어졌었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안무와 가사와 곡이 다 잘 맞아떨어진 데다가 그때가 때마침 각 방송사에서 연출이란 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던 때예요. 인기가요를 필두로 해서 음악 중심 이런 데에서 감독님들이 사전에 미팅도 하고 안무 영상도 받아보고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버금가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사실 나오자마자는 그 곡이 좀 낯선 장르였어서 큰 반응이 없었어요. 방송을 타고 빵 터졌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가 안무랑 다 같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출력과 함께 봤을 때 이게 비로소 확 정서에 와닿는 그런 곡이었던 거죠.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에서도 아브라카다브라 다 이루어져라라는 한 줄이 뭔가 내가 어쨌든 쓰게 제일 한 줄이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도 하셨었고 뒤에 멜로디와 모든 게 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도 약간 온도 습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온도 습도는 주변의 모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들이고 그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을 되게 쓰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어감도 재밌고 사실상 아브라카다브라 5글 음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아브라카다브라 데모에 정확히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거기 딱 5음절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곡의 느낌도 되게 주술적인 느낌이 있었고 해서 운명적으로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댄스곡이랑 발라드곡을 구분해서 좀 작업을 하시는 편이라고 밝히셨는데 약간 세세하게 그런 구분법이랄 게 또 있으실까요? 발라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서는 듣는 장르잖아요. 발라드는 내 얘기를 듣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들려주는 얘기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외쳐서 여기 좀 보라고 하는 얘기의 차이? 발라드는 그냥 글을 쓰던 느낌으로 그냥 쓰면은 가사를 쓸 수 있는 거라면 댄스는 테크닉이 그 리듬이 가진 흥을 끊지 않는 단어들을만 좀 사용해야 되고 어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하여름이라든지 막 이런 된 발음을 사용하고 그런 걸로 이 단어가 주는 리듬감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오히려 막 너무 어떤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생각하느라고 곡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곡에 방해가 되는 가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 막 팝송에 가까운 댄스곡을 쓸 때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막 후렴구인데 단 3글자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이럴 때는 막 진짜 미치겠는 그게 있기 때문에 후렴을 막 3글자로 끝내야 되는 약간 그런 거는 의뢰하는 쪽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신 건가요? 그러려고 만들어진 건 거죠. 그러니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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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놓은 부분에다가 그대 제발 내게 뭐 이게 발라드스러운 말을 써버리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노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여흥구처럼 쓰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댄스곡은 예를 들어 옛날에 막 링딩동 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놀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작사가가 고통받지만 여기에 작곡가가 쓴 리듬과 멜로디의 매력이 이런 거야 라고 가사가 곁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지 가사가 내가 더 중요해 하고 앞으로 나와서 내용을 중시하는 거를 쓰면 어차피 그거는 채택이 안 되겠지만 곡이 조금 우스꽝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이돌 노래를 작사할 때 신경을 좀 더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라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룹의 이야기를 쓸 때는 몇 번 들었을 때 남는 이미지, 잔상으로 남는 이미지를 고려를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를 기억을 한다기보다 이 팀이 남기고 가는 향기? 그게 이제 어떤 스타일의 단어들을 쓰고 어떤 스타일의 수식어를 쓰느냐로 좀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신경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아이돌들이 작사를 또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좀 눈길이 갔던 사람이 있었는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조금 특이했어서 기억이 나는 건 NCT의 마크랑 태용? 왜냐면은 그 둘이 같이 크레딧에 있어서 어떤 파트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구한테서 유난히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건지는 잘은 모르지만 되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멤버가 하나 있구나 요즘에. 그리고 그거를 가사로 표현하는 용기가 있고 그 가사를 채택해주는 회사의 결정도 멋지고. 왜냐면 꽤 어려운 가사들이 있어요. 멋지고 조금 막 폼나는 가사를 쓰는 친구들은 요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그거는 좀 이제 막 새롭지도 않은 정도로 너무 잘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문학 베이스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소리로 어떤만 전달하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NCT 곡들이 그냥 제가 작사가로 들어도 곡 쓰기 되게 힘든 가사 쓰기 되게 힘든 스타일 곡들이거든요. 근데 잘 쓰니까 저 친구들은 계속 저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작사를 하실 때도 캐릭터를 하나를 구축을 하시는 편이지만 부를 사람에 대한 소위 요즘 말로 캐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돌 음악 같은 데서는 특히 좀 그런 거를 많이 염두에 두시는 편이신지 그러면 요즘에는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계관으로 이제 세계관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그 전에 컨셉이었고 그 전에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회사에서 지정을 하여 그 세계관에 속하는 이야기를 쓰는 작업을 하게 된 거고 그 전에는 그것이 없이 그냥 매 앨범이 새로운 컨셉이었었던 거죠. 좀 많이 굉장히 요새 급변을 한 거는 같아요. 그럴수록 아이돌 가사가 오히려 다른 장르의 가요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멤버들이 가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우스워지는 거죠, 오히려. 예전에는 그 반대였는데 이제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그 멤버가 그 세계관을 이해했느냐 마느냐가 가사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티가 나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돌 음악들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